안녕하세요. 중고차 윤선생입니다. 저번 영상은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찾았을 때 서류 점검부터 현장에서 차량 점검 그리고 출고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잡다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시청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첫 번째 정보입니다. 마음에 드는 중고차를 발견하였다면 차량을 방문하러 가기 전에 판매자에게 먼저 두 가지를 여쭤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개수수료이고 두 번째는 보조키입니다.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으니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차를 판매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매매업자들이 굉장히 많으니 방문하기 전에 꼭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조키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구입할 때 가끔 보조키가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보조키 유무는 꼭 먼저 물어보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새로 발급해 주는지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 차량 보조키는 10만원 내외면 맞출 수 있지만 수입 차량은 기본이 30만원이 넘어가고 최근 나오는 수입차는 100만원가량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조키 가격도 가격이지만 재고가 없어서 발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보조키 유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꿀팁 정보는 자동차가 매입된 입고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입고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기록부 발급 날짜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성능기록부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사실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능기록부는 발급하고 4달이 지나면 재성능을 봐야 하기에 4달이 지난 차량이 재성능을 보게 되면 최근 날짜로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아 명의 변경된 날짜를 보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명의 변경된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보험 이력을 통해 소유자 변경된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 이력 조회를 통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소유자 변경 날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보입니다. 장기 렌트 차량이었는지 용도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장기 렌트 차량들이 굉장히 많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 차량으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 렌트 차량들이 모두 나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차량과 조건이 동일할 시 중고 가격이 조금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렌트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성능 기록부를 확인하거나 보험 이력 조회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보험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최근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나이가 어려 보험이 비싼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인의 명의는 자동차 등록자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가령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이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보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공동 명의 후에 부모님 보험으로 가입하고 운전자 추가 범위를 확대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인터넷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중고차를 알아보시기 전에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에 중고차를 보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부터는 차량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는 썬팅과 블랙박스입니다. 연식 오래된 차량들을 보면 뒷유리 썬팅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흔히 봤을 텐데요. 앞유리를 제외하고 옆유리, 뒷유리 썬팅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을 보러 갔을 때 썬팅이 벗겨져 있다면 꼭 차주분에게 이야기해서 재시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블랙박스입니다. 해당 영상 차량을 보면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만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구형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 근처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가게에 가면 중고 블랙박스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연식 오래되지 않은 블랙박스가 5만원부터 정말 좋은 블랙박스도 10만원 초반이면 구할 수 있으니 블랙박스가 오래되었다면 중고 블랙박스라도 교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정보는 휠 수리와 외판 수리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가격이 조금 저렴한 차량은 외판과 휠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주분과 이야기해봐야겠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외판 수리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매매업자와 제휴되어 있는 공업사라면 외판은 국산차 기준으로 한 판당 15만원 정도면 수리할 수 있고 휠은 아무리 비싸도 10만원 정도면 복원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외판이 조금 더럽다면 차주분과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할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할부는 크게 신용대출과 자동차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보통 캐피탈을 이용하는 경우 자동차 담보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자동차의 저당을 잡기 때문에 DSR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개인 신용대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DSR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난다면 두 상품 모두 비교해보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소모품은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각종 오일은 중고차를 구입하고 한번 교환해주는 것이 좋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타이어는 고가의 품목이고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 보는 것과 브레이크 패드 보는 법 정도는 공부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는 법과 브레이크 패드 보는 법은 인터넷을 통해 5분이면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두운 곳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확인해야 한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영상처럼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휠 사이에 핸드폰을 넣고 플래시를 터뜨려서 브레이크 패드를 찍으면 쉽게 잔량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이죠. 9번째는 실내와 트렁크 상태입니다. 외판 더러운 차량이야 판금 도색을 통해 수리하면 되지만 실내가 더러운 차량은 사실 원상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선생도 차량을 매입할 때 외관보다 실내를 더욱 신경 쓰는데요. 실내를 확인할 때는 시트는 물론 천장, 그리고 센터페시아, 문짝 등 모든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트렁크 상태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승용차는 트렁크가 지저분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짐을 많이 적재하고 다니는 SUV는 트렁크에 짐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모하비, 소렌토, 산타페 등의 차량들은 공사 장비를 적재하고 험한 길을 달리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했는지 공사장이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하려면 트렁크 상태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 선생이 알려드린 정보 어떠셨나요? 만약 반응 좋으면 2탄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윤 선생이 이야기한 내용 이외에 꿀팁 알고 계신 정보 있으면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